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얘기를 술술 풀어보는 성국권 혼술 1월 10일 일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 생활 30여 년을 하면서 정치 관련, 시사 관련 그 기사들을 시사 잡지, 월간지, 주간지에 상당히 많이 기고를 했습니다. 동아일보에서 발행하는 신동아, 월간지 신동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달 한 번씩 한 10년 동안 기고를 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제가 2019년 7월호 신동아 기사에 실린 제가 쓴 기사를 하나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양정철 씨 관련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불리죠. 민주통일연구원장을 지낸 양정철 씨, 그때 2019년 7월호 당시인데 제목은 요란한 킹메이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입니다. 자, 이 기사입니다. 요란한 킹메이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 당시에 왜 이게 화제였느냐면은 양정철 씨가 그때 유시민 이 콘서트를 열면서 유시민, 김경수 여권에는 자기 대권 주자가 차고 넘친다 이런 토크 콘서트를 광화문에서 열고 한 그 시점이죠. 그 시점에 제가 취재를 한 건데, 킹메이커, 그때는 그렇게 제목을 달았지만 사실 그때 제가 취재한 내용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과연 양정철이 문재인의 여전한 복심인가? 문재인의 핵심 척근인가? 그리고 문재인 정권 취임 초에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뉴질랜드 일본으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때 과연 본인이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떠났는가? 파워게임에서 져서 그런 것 아닌가? 또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동아 2019년 이 기사에도, 7월의 기사에도 대통령 신임이 가대 포장됐을 가능성이 있다. 또 청와대의 입성, 초기에 문재인 정권 초기에 청와대의 입성 정말 본인이 고사한 건가, 배제된 건가, 그런 의문점들 제가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국에서 일본 뉴질랜드를 다니다가 귀국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만나주지를 않아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독대하는데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다른 문재인 대통령 핵심 측근을 통해서 부탁을 해서 만났다, 본인이 직접 대통령에게 전화를 할 그런 처지도 아니었다,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장, 그때 서훈 국정원장과 비밀면담한 그런 것도 화제가 됐죠.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문들이 있었고, 지금 그때 당시에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여당, 제가 취재한 사람들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여당 일부에서 반양정철 정서가 팽배했다, 그런 내용의 기사를 그때 제가 쓴 적이 있습니다. 2019년 7월 그때 상황이죠. 그때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에도 임종석 초대 비서실장과 파워게임에서 밀려서 청와대에 못 들어간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 제가 들었고 취재하면서. 그리고 처음에 이 청와대 조직을 짤 때,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청와대 조직을 짤 때 양정철을 이 총무비서관이면 막강한 자리입니다. 청와대 살림 차례를 하고 인사에도 관여를 하죠. 박근혜 대통령 때의 이재만 비서관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처음에 총무비서관에 올렸다가 그 다음에 국정상황실장에 올렸다가 이렇게 해서 인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렸는데 다 다시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다 되돌아와서 계속 반려가 돼서 여러 직책을 넣고 올렸는데 반려가 돼서 나중에 양정철을 빼고 한번 인사를 올렸더니 채택이 되더라. 그래서 과연 양정철이 문재인의 복심이 맞나, 문재인의 핵심 측근이 맞나, 히말리아 등산 그것은 같이 갔지만은 트래킹은 같이 갔지만은 그 이후에 정말 양정철이 청와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도 핵심인가, 그런 논란이 그때 있었습니다. 한 1년 반 전의 이야기죠. 자, 근데 최근에 양정철 다시 문재인의 마지막 비서실장설이 돌았죠. 마지막 비서실장설이 돌았었는데 결국은 유영민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이시점에 갑자기 양정철이 다시 미국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초기에는, 문재인 정권 초기에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간다 해서 일본, 뉴질랜드를 다녔는데 이제 말기에 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이유를 댔습니다. 미국으로. 표면적으로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포장을 했지만 초기에 뉴질랜드, 일본 외유할 때도 내가 있으면 하도 인사청탁이 많아서 그냥 나도 나가 있어야 됐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 결국 그런 이유보다는 임종석 비서실장과 파워게임에서 졌기 때문에 외유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관측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지금 그런 징후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결국 양정철이 비서실장이 못 되고 외국으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가야 되는 이유 한 3가지 정도가 지금 레이더망에 들어와 있습니다. 소문들도 있고 제가 직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들도 있고 취재한 이야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는 제일 첫 번째는 본인이 마지막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고 싶었지만 탈락을 했죠. 배제가 돼서 반발 차원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거다. 백이 종군하면서 좀 도와주면 안 되느냐, 뭐 권력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렇게는 못한다 해서 항명설, 자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임기 마지막 해에는 레임덕이 찾아오고 위기를 맞으면 임기 초반에는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외국에 나가야겠다. 이거 말이 됩니다. 그런데 임기 마지막 레임덕 찾아오고 할 때는 본인이 역할이 없어도 직책이 없어도 청와대 직책이 없어도 정말 핵심 측근이라면 밖에서 청와대 밖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보필하는 게 맞죠. 그런데 외국으로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만약에 미국행 오랫동안 고민했다고 하는데 고민했으면 총선에서 무슨 민주정책연구원장으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정치원에서 압승을 했으면 그때 홀가분히 떠나셔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지금 8개월이 지나서 청와대 인사 다 마무리되고 나니 갑자기 떠난다고 하니 그렇다면 이것은 인사에 불만이 있어서 본인이 배제돼서 항명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작년 연말까지만 해도 얼마 안 됐습니다. 연말. 그때 정세균, 이재명, 김경수, 이강재, 임종석 이런 쟁쟁한 차기 대권 잠룡들을 만나고 다녔죠. 만나고 다녀서 그때 나왔던 말들이 양정철이 마지막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면서 킹메이커 역할을 자임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위세를 가시를 하고 다녔죠. 그래서 비서실장이 돼서 문재인이 마지막 비서실장이 돼서 포스트 문재인을 낙점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행보를 보였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그랬습니다. 그러다 지금 갑자기 미국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씨와의 갈등설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전부터 계속 있었죠. 갈등설. 꾸준히 정가에서 나돌던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령 이것도 아직은 소문이지만 총선 때, 4.15 총선 때 본인이 선거를 막 기획하고 했는데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었죠. 그때 열린민주당을 만들 때 최강욱이 주도를 해서 만들었는데 거기서 최강욱과 양정철이 마찰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김정숙 씨가 못마땅해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정가에서 나돌았었습니다. 특히 이 양정철이 이 창당 과정에서 열린민주당 창당 과정에서 반대도 했지만 마코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 이 핵심 실세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을 못마땅하게 청와대 안주인이 봤다는 이야기죠.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비선라인, 트라우마가 있는데 양정철이 비선 실세 이렇게 불리니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돌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손혜원 전 의원, 김종숙 씨와 40년 지기죠. 여고 동창이고 상당히 가깝습니다. 손혜원 전 의원이 총선 때 뭐가 불만이었는지 양정철을 맹비난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 씨와 가까운 손혜원이 총선 때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아직도 문재인 복심인지 양정철 행보가 과연 문재인 정부를 위한 것인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양정철이 민주당 대선을 성공시키고 총선을 압승으로 이끌었다고 떠들고 다니는 모사꾼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요. 문 대통령을 지킨다고 양정철이 지나가는 개가 들어도 오실 일. 이렇게 김정숙 씨의 절친 손혜원 전 의원이 양정철을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숙, 양정철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 저는 이것이 아마 내침을 당한, 문재인에게서 내침을 당한 양정철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친윤석열 행보입니다. 양정철이 보인 친윤석열 행보.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문재인 정권의 최대 부담이죠.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고 앞으로도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그런 윤석열인데 윤석열과 양정철이 친분이 있다. 얼마 전에 낙검수 주진우와 김용민 사이에 충돌이 있었죠. 안에 내부 분란이 있었는데 그때 김용민이 폭로를 한 게 있습니다. 주진우가 양정철과 함께
윤석열을 만나서 검찰총장 되기 전에 윤석열을 만나서 충성맹세를 하라고 그렇게 했다. 자, 양정철, 윤석열, 주진우 술자리에서 만나서 뭐 검찰총장 되면 어떠고 충성맹세하라 이런 말이 오갔다. 이것이 같은 낙검수안의 김용민의 폭로입니다. 자, 그래서 세 사람이 뭐 술자리도 갖고 그랬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양정철에게서 총선 출마 권유를 받은 적이 있다. 총선 출마 권유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작년 9월, 10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총장이 막 논란이 됐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었죠. 임명권자의 문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검찰총장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줬었다. 자, 그래서 그때 적절한 메신저가 누구냐? 문심을 전해줄 만한 메신저가 누구냐? 혹시 문심을 팔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것 아니냐? 그런 논란들이 나왔는데 그 적절한 메신저가 이 윤석열과 친분이 있는 같이 술자리도 하고 있던 또 총선 출마를 권유했던 양정철이 아니냐? 그런 말이 정가의 회자가 됐었습니다. 팩트로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죠. 적절한 메신저가 양정철이었다. 자, 그렇다면 검찰총장이 되는데 결국 양정철이 적극적으로 증거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럴 가능성이 많죠. 또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살아있는 권력 주사를 하고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문재인 정권 최대 부담이 되는 이런 상태에서 양정철이 어떻게 비서실장으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또 수사가 진행이 되면은 뭐 라임, 옵티머스, 또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의 경제성 조작, 또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 이런 게 수사가 계속되면은 윤석열의 수사가 계속되면은 양정철이 또 부담을 느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 외유를 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 문재인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고 본인을 위해서 또 어떤 여러 가지 임기 말에 논란거리가 벌어질 수 있으니 그것을 피해서 또 파워게임에 져서 결국은 김종필 총리가 과거에 박정희 정부 시절에 수십 년 전 박정희 정부 시절에 내부 파워게임에서 져서 출국을 하면서 자의반, 타의반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번에 양정철도 결국 파워게임에서 밀려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외유를 가는 것이지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는 아닐 것이다. 그것이 송국권의 혼술이 직간접적으로 취재한 결과입니다.